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오늘로서 지방선거가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은 당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공무원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출마할 경우 현 직무에서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5월 14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략공천 이후 일부 선거구의 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경선에서 배제된 시의원 예비후보가 구의원에 출마합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노원구 병에서는 바른미래당의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예비후보의 공천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성동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3표 레미콘 공장 이전 부지에 대한 후보들의 계획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입장인지 살펴봅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의원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인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장 후보를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다시 한번 치러집니다. 앞선 경선에서 논란이 된 후보자의 신인 가점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 보도국입니다. 네. 지난주에 관련 보도 전해드렸죠. 이 신인 가점을 얻어서 최종 선정된 후보가 사실은 정치 신인이 아니었다는 의혹이 논란이었죠. 이 재경선이 결정됐다면 상대 후보자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금천구청장 후보 경선을 다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아직 경선일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후보수는 기존의 3명에서 우봉수, 유성훈 두 예비후보의 2인 경선으로 압축됐습니다. 예.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뭘까요? 네, 지난 경선에서 유성훈 예비후보가 우봉수 예비후보를 0.59%포인트라는 간발의 차로 따돌리며 최종 후보로 결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는 유성훈 예비후보가 정치 신인 가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유성훈 후보는 이미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금천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선 경험이 있어 우봉수 예비후보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예. 신인 가점을 빼고 경선만 보면 우봉수 예비후보가 유성훈 예비후보에 비해 약 3%포인트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오 예비후보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후보가 바뀐 게 아니라 다시 경선을 치르겠다는 거군요. 네, 이 부분에 대해 우봉수 예비후보 측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고 기재한 상황에 대해 당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재경선을 결정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건데요. 예. 그럼에도 당의 결정인 만큼 차분히 경선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유성훈 예비후보 역시 당의 결정을 받아들여 다시금 당당하게 재경선의 출발선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였습니다. 정치 신인 가점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금천구청장 선거가 다시 경선을 치르게 됐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공천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잡음이 계속되면서 무소속 출마와 탈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 구도도 바뀌고 있는 양상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서울시의원 마포구 제3선거구 예비후보였던 이봉수 씨가 무소속 구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인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탈당을 결심했다는 것. 재심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선을 시도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가 3명이었던 마포구 제3선거구에 대해 경선 없이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임의대로 위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후보를 경선도 안 붙이고 그냥 컷오프로 시켜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가하자 제가 무소속 나와서 저 지역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고자.
이봉수 씨가 무소속 구의원 출마를 결정하면서 선거구 후보군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마포구 마선거구의 경우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파전인데 이봉수 씨의 가세로 4파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마포구청장 예비후보였던 강용원 씨도 당을 바꿔 시의원으로 출마합니다. 당초 자유한국당 마포구청장 예비후보는 박강수 씨와 강용원 씨 등 2명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박강수 씨를 단수 추천하면서 탈당과 타당 입당 그리고 시의원 출마를 결정한 겁니다. 강용원 씨의 경우 이미 바른미래당 공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많이 당했구나. 좀 애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내가 태어난 자란 고향에서 그 봉사하기 위해서 정치 시작했고 그 많은 세월 돈벌이 한 번 안 하고 그 정치만 했는데 여기서 그냥 사라질 수는 없고 그러면 이 정당에서 뭔가 새로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역시 선거구도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마포구 제1선거구의 경우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구도에서 강용원 예비후보의 합세로 3자간 구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비후보들의 잇따른 무소속 출마와 탈당, 선거구별 구도를 바꾸면서 당선을 위한 후보자 간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노원구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근식 예비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준석 예비후보 공천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지만 현재까지 공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는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노원구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런데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마 포기를 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계파 갈등 탓에 심적 고통이 컸다며 노원구병 출마 대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걸 제가 그 페북에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안철수 선대위 합류해서 캠프에도 있으면 좋아야죠. 네. 이로써 이준석 예비후보가 공천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지만 현재까지 이준석 예비후보 공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가운데 과거 국민의당계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관위원 일부는 이준석 예비후보의 후보자질과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공천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예비후보는 이는 계파 갈등에 따른 명백한 구태 정치라며 공천 지연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빨리 이제 최고의 힘을 이제 당원들이 발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자체가 이번 선거의 승리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바른미래당이 공천 잡음에 빠진 사이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확정된 김성환 후보는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지역 행사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청장을 하면서 구청장을 할 때의 일종의 정치인으로서의 태도 또 노원 발전을 위해서 해왔던 그동안의 모습들을 쭉 보셨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일단 기본적인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현재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후보는 없습니다. 한국당 지역 관계자는 전략 공천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3표 레미콘 공장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현재 성동구의 최대 현안입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각 후보마다 생각이 다른데 조성엽 기자가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열린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성동구의 최대 현안은 3표 레미콘 이전이었습니다. 4년이 흐른 이번 선거에선 이미 이전이 확정된 3표 레미콘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호 구청장은 재선할 경우 현재의 서울시 구상대로 수변문화공원과 과학미래관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발보단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찬옥 후보는 성동구엔 숲은 이미 충분하다며 110층 규모의 관광타운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관광타운엔 K-팝과 각종 공연장을 들이고 그 내부에 마장동 축산물 시장과 연계한 불고기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관광타운을 조성을 해서 110층짜리 관광타운을 조성해서 K-팝 그런 공연장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관광객 한 600만 명 유치를 해서
경제적인 5조 원 효과의 이런 효과도 볼 수 있는. 바른미래당 안성규 후보는 현재의 계획은 서울시의 구상만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청년 실업률의 증가와 4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볼 때 해당 용지를 청년 창업 공간과 4차 산업 발전 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청년 창업이라든지 4차 산업 관련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는 게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떤가. 지역 최대 현안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펼치는 새 후보들. 3표 레미콘 용지 활용은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공약에 따라 표심도 나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종로구청장 선거 판세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종로구청장 후보군이 3자 구도의 양상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정 기자 어서 오시죠. 어느덧 후보자 등록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종로구청장 후보군도 거의 확정이 됐죠?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종로구청장 선거는 3파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종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수견 후보가, 바른미래당에서는 김복동 후보가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더 이상의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선거는 3파전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예. 자, 이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구이니만큼 이 후보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이 3선에 도전하는 김 구청장 먼저 살펴볼까요? 네, 먼저 3선에 도전하는 김영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확정되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당원들과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네. 김영종 후보의 출마 각오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 구청장기 시작은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구청장. 그를 통해서 우리 종로구가 더욱더 안전하고 또 아름답고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종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 들어봤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야당 후보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이보다 앞서 공천을 확정지은 자유한국당의 이수견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김복동 후보도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여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수견 후보는 2014년 종로구청장에 도전했다가 한 차례 떨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4년 동안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런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수견 후보의 각오도 한번 들어보시죠. 출마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이 현안이 뭔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꼼꼼히 챙기는 행정, 또 섬세함으로 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종로구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복동 후보는 종로구 의회 5선 구의원이자 구의장직을 3번 연임하기도 했는데요. 예. 종로구 골목골목을 오토바이로 누비는 오토바이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종로를 누비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 저는 느꼈습니다. 직접 부청장이 돼야 집행권이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권을 가진 부청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보다 더 낫게 발전시키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이외에도 종로구의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각 후보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네. 앞으로 후속 기사를 통해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절치부심의 후보 그리고 5선의 관록을 내세운 후보가 야당 후보로 나섰군요. 자,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210조 원. 올 한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용할 예산입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구의원과 시의원들이 이 예산을 감시하고 있는데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서초 구의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구의원이나 용산구 소속 서울시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지역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그 지역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은 받으셨어요? 평상시에 뭔가 노출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노출이 되시니까 저희한테는. 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지역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모르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의 대표를 뽑을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주민들은 구의원과 시의원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저조한 관심과 지방 정치권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타나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제로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긍정응답과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부정응답이 팽팽하게 맞서 지방의원들의 아쉬움을 느낀 주민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이 동네 살림을 꾸리며 수백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방 정치권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한편 지역 언론이 이를 효과적으로 잇는 매개장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의원들 본인은 조금 더 시민과의 접촉을 갖다가 스킨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지역 언론사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 정치인과 아니면은 일반 주민들 간의 어떤 대담 프로든지 지역의 이슈를 자꾸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해지고 그것이 결국은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갖다 발전시키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총 3,700여 명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선출하게 될 6.13 지방선거. 제대로 된 동네 일꾼을 뽑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오프라인 선거 운동과 함께 이제는 인터넷을 활용한 후보자들의 활동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모든 선거 운동이 가능한 건 아닌데요. 그 범위를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김지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의사표현의 한 수단으로서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6월 13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SNS 활동에 대한 합법과 위법 구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선거기간 후보자 SNS 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투표 기간 동안 후보자가 주체가 되는 선거활동으로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그중 SNS를 포함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포함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자신의 관심, 취미, 개인사 등을 주제로 한 일반 권유자와의 의담 내용을 인터넷으로 생방송 송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비 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전체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 국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후보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는 선거법을 숙지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김지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일반 시민들도 선거 홍보 도우미로 참여합니다. 생활체육동호회와 여성단체, 대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데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거 참여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시민 홍보 대사들을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전덕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제7회 지방선거 7장의 투표용지의 의미를 살려 7명의 홍보대사와 함께합니다. 이번 홍보대사는 유명인이 아닌 다문화 가족, 생활체육 동호인같이 일반 시민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지방선거에 맞춰 시민과 친숙하게 함께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이번 유권자의 날 건강 콘서트 현장에서도 홍보대사가 함께했습니다. 동호회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각종 대회에 참가하면서 각종 팜플렛을 부착하고 달리면서 우리 같이 달리는 달리미들과 또 주변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투표 참여 도래하기 위해서 결혼 이민자 전파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표도 7장잖아요. 생각보다 기자이 많았는데 일반 국민들도 헷갈릴 정도인데 저희 다문화 가족들도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서 미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7대 지방선거 7명의 홍보대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지방선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대신해줄 좋은 대표를 뽑는 6월 13일까지 홍보대사들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전덕환입니다. 오늘 기사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곱지 않은 시각은 여전합니다.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던 선거구 획정 논란부터 공천 잡음, 그리고 당적과 신분을 바꾼 출마까지 민심이 천심이 아닌 당선과 당심이 천심인 듯한 이번 선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